제 아버지가 60대 중반이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넘어지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허벅지 근력이 삶을 가른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육은 노후연금과 같습니다. 꾸준히 정립하면 자유로운 삶을 선물하지만 끊어지면 일상이 묶여버리죠. 오늘은 60대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단백질 음식 3가지와 식사 방법, 그리고 운동까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놀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다리가 좀 후들거리는구나.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근육이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은 산이 되고 장 보러 나가는 일이 큰 원정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그리고 작은 운동으로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60대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필수 단백질 음식 3가지. 아침 25지으로 시작하는 건강 식단. 그리고 근육을 적금처럼 쌓는 법. 끝까지 함께 하시면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아낄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67세 박 사장님 말입니다. 6개월 동안 체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거울 속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계단 2층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더랍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굽히면 당기고 장 보러 다녀오면 허벅지가 타오르듯 피곤했습니다. 제가 식단을 여쭤봤더니요. 아침 식빵과 잼, 점심 밥과 국, 저녁 과일이나 라면, 단백질이 완전히 빠진 식단이었습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 질문 뒤에는 근육의 말없는 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보내는 신호들. 여러분, 근육은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조용히 흔적을 남깁니다. 걷는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 손아귀 힘, 얼굴 표정의 탄력. 젊었을 땐 조금만 먹어도 금세 회복이 됐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의 반응이 둔해지는 현상이 찾아옵니다. 전문 용어로는 아나볼릭 레지스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년의 단백질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균형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근육을 돈으로 바라보면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근육은 보험이자 연금입니다. 계단을 한 번에 오르면 택시비가 줄어듭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피곤해서 달달한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면 간식비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의료비와 자유시간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좋다고 소문난 보충제부터 찾으시나요? 아닙니다. 일단 식탁의 기둥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 기둥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3글자로 줄였어요. 다료등, 달걀, 요거트 발효 유제품, 등푸른 생선, 이 3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해 1. 나이 들면 단백질 줄여야 콩팥에 좋지 않나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특수한 질환, 예를 들어 중증 신부전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대부분의 60대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가 권장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 되겠네요. 만약 질병이 있거나 재활 중이시라면 킬로그램당 1.2에서 1.5g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화입니다. 정기검진 결과와 주치의 선생님 의견을 바탕으로 부족한 건 채우되 무리는 피하시면 됩니다. 오해 2. 저녁에 몰아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25g 규칙을 기억하세요. 하루를 여는 첫 식사가 근육 스위치를 켭니다. 저녁에 몰아서 드시면 합성 효율도 떨어지고 속만 더부룩합니다. 오해 3. 역시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나요? 고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부담스러운 날도 있고 씹기 힘든 날도 있으시죠? 그럴 때 힘이 되는 게 바로 달걀, 그릭 요거트, 코티지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 그리고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을 만드는데 중요한 류신이라는 성분과 흡수 속도, 그리고 실행하기 편한 면에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식물성이 좋으시다면 두부, 두유, 템페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오해 4. 단백질 가루만 먹으면 더 빠른 거 아닌가요? 보충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식사로 기둥을 먼저 세우셨을 때, 그때 보충제가 빛을 발합니다. 실제로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 호르몬을 자극해서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식탁, 필요하면 파우더. 자, 오해를 정리하니 길이 보이시나요? 이제부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장 보실 때 뭘 사야 하는지, 접시에 어떻게 담으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 음식 3가지. 달걀, 작은 껍데기 속 완전 단백질.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가 완벽한 단백질 구성을 이룹니다. 큰 달걀 1개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고요. 근육 만드는데 중요한 류신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와 콜린은 근육과 신경계를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씹기 쉽고 조리법이 다양해서 아침 식탁에 올리기 참 좋다는 점입니다. 아침 25g 세트 A. 달걀 2개 스크램블 12g과 그릭 요거트 170g에서 합계 약 30g. 빵 대신 통밀 토스트 반장을 곁들이시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조리 팁. 스크램블에 우유 1숟갈과 치즈를 조금만 넣으면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더 올라갑니다. 소금은 과하지 않게 후추와 허브로 풍미를 살리시면 나트륨 걱정도 덜하시죠. 소화가 불편하시다면 완숙보다는 반숙이나 찜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발효 유제품, 빠르고 가벼운 흡수, 그릭 요거트, 스키르, 코티지 치즈를 말합니다. 그릭 요거트 170에서 200g에는 단백질이 17에서 24g 들어 있습니다. 점성은 있지만 느끼하지 않고 소화도 비교적 빨라서 근육에 신호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아침 25g 세트 B. 그릭 요거트 200g과 아몬드 열알, 블루베리 1컵. 맛도 좋고 영양 균형도 훌륭합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베리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코티지 치즈로 바꾸신다면 코티지 치즈 150g만으로도 약 20g의 단백질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한 방울. 지중해식 감성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유당이 불편하시면 락토프리 요거트나 스키르로 바꾸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등푸른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는 2마리 토끼,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녁 30g 세트씩 연어 구이 120g과 삶은 달걀 1개는 저녁 30g 완성. 쌀밥은 현미 반 공기로 바꾸시면 식이섬유가 늘어서 포만감이 더 오래갑니다. 조리 팁. 에어프라이어에 레몬 슬라이스와 함께 10분만 돌리세요. 소금은 최소화하고 허브솔트로 풍미를 더하시면 좋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물이나 토마토 소스도 비상식품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식물성 대안도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날엔 두부, 두유, 템페로 다양성을 채우시면 됩니다. 두부 한 모 300g에는 약 24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무가당 두유 250ml는 710g 정도, 템페 100g은 18에서 20g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합 세트, 두부 200g과 달걀 1개, 요거트 100g은 한 끼 30g, 간장 대신 참깨, 레몬즙, 올리브오일 드레싱으로 맛내시면 염분도 줄이고 고소함도 살립니다. 아침 25g을 습관으로 만드는 법. 자,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어렵죠? 제가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시각화하기. 냉장고 문에 아침 25g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동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로테이션 돌리기. 다료등을 번갈아 드세요. 월요일, 목요일 A세트 달걀 요거트, 화요일, 금요일 B세트 요거트 볼, 수요일, 토요일 C세트 생선 달걀, 일요일 식물성 대안으로 가볍게 질리지 않고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3. 전날 준비. 요거트와 베리, 견과를 작은 밀폐통에 미리 담아두세요. 아침에 결심 비용이 줄어들면 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4. 물 한 컵부터.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시고 10분 뒤에 식사하세요. 소화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운동과 페어링하기. 식탁 위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황금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하체 기본 루틴 주 2에서 3회.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3세트. 스텝업 10회 3세트. 벽 잡고 까치발 들기 15회 3세트. 동작 사이사이 호흡을 길게 내쉬시면 균형과 집중이 살아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루틴 후 25g 식사, 저녁 산책 후 생선 세트, 이렇게 페어링 하시면 됩니다. 안전 수칙.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 높이를 올려서 가동 범위를 줄이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어지러움이 잦으시다면 벽이나 테이블을 짚고 시작하세요. 장보기와 예산 관리. 가성비가 곧 지속 가능성입니다. 주간 장보기 리스트. 달걀 39, 그릭 요거트 대용량 2통, 연어, 고등어, 생선, 냉동, 통조림 섞어서, 냉동 베리 2봉, 아몬드 소포장, 현미 또는 통밀빵, 두부, 두유. 예산 팁. 외식 한 번 2인 3만 원을 줄여서 요거트와 연어로 바꾸면 단백질 50에서 60g이 집에 들어옵니다. 가성비는 맛과 건강의 타협이 아니라 지속의 기술입니다. 내 몸의 대답을 기록하세요. 숫자보다 몸의 신호가 더 정직합니다. 아침 허벅지 감각. 일어나서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회 시간을 재보세요. 첫 주보다 시간이 줄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후 식곤증. 점심 먹고 졸음이 줄었다면 단백질 분배가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밤 통증과 쥐.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긴다면 수분, 전해질과 더불어 저녁 단백질을 점검해 보세요. 주간 체크. 손으로 허벅지 옆을 쓸어보며
탄력을 느껴보세요. 거울보다 손끝이 먼저 변화를 압니다. 박 사장님의 2개월 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 사장님이요. 그분이 아침 25g을 시작하셨습니다. 월, 목 스크램블 요거트, 화, 금 요거트 볼, 수, 토 연어 달걀, 일요일 두부 볼. 2달이 지났습니다. 계단 2층이 예전보다 짧아졌고 악력 측정 수치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엘리베이터를 한번 건너뛰어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 하루 단백질 양. 일반 60대, 체중 1kg당 1.0에서 1.2g. 재활질환 시 체중 1kg당 1.2에서 1.5g. 2. 식사당 25에서 30g. 특히 아침 25g으로 근육 스위치를 켜세요. 3. 필수 3가지 다료 등. 달걀, 발효 유제품, 등푸른 생선. 대안으로 두부 두유 템페. 4. 운동 페어링. 주 2에서 3회 하체 루틴과 식사 전후 2시간 단백질. 5. 가성비 루틴. 냉장고에 로테이션 표 붙이고 장보기는 대용량 냉동 적극 활용. 여러분, 이 영상이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의 근육연금을 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또 한 분의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공유 한 번이면 누군가의 계단을 다시 낫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 버는 건강 루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튼튼하세요. 고맙습니다.